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 심장부인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수사심의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좀 말씀 주십시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원석 총장의 꼼수에 국민이 쏘갔다.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꼼수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원석 총장의 꼼수를 저는 한 세 가지로 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최재형 목사가 샤넬 화장품과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고 폭로를 한 뒤에 네. 고발이 있었잖아요. 네. 12월 초에 5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이미 영상으로 나와 있고 고발이 됐고 신속하게 수사하면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릴 거다. 예.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하니까 갑자기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를 합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요. 사실 뭐 김건희 여사 가족도 아니잖아요. 지휘권이 없을 이유가 없는데도 네. 그랬죠. 이게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지시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네. 그러면은 이게 기소하겠다는 법리 검토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걸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하잖아요. 네. 청탁 금지법만 적용할 것 같았으면 굳이 전담 수사팀을 꾸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원석 총장을 패싱하면서 검사장들 막 교체했죠. 네. 이른바 이원석 수족을 잘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원석 총장은 뭐 했습니까? 7초간 침묵이 대응의 전부였죠. 7초 침묵. 예. 이때부터 서초 식물원 얘기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이른바 출장 조사로도 또 이제 부하들로부터 패싱을 당했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검찰총장이 위신이 추락했으니까 그만두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만두진 않았죠. 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해보면 실익이 없다 하는 평가가 대다수였거든요. 네. 그런데도 또 수사심의위원회 또 회부를 강행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냐? 수심위 회부는 결국 자신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기 위한 검찰총장으로서의 모양 갖추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있었죠. 참 세 가지를 들어보니까 좀 그러네요.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은 사실은 어째 보면은 예상된 순서 아니었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 2년을 돌아보면은 네. 검찰 오요구 역사가 아닌가. 그러게요. 예.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뭘로 명분을 얻고 대권을 잡았습니까? 살권수였잖아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였잖아요. 네. 그럼 이원석 총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뭘 했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특히나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 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호통 한 방이면은 고개도 들지도 못하는 검찰. 이게 이원석 총장의 인연이 아닌가. 그럼 결국 이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는 그렇게 할 걸 알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건 그렇죠. 아닌가 하는 결론 예상이 됐던 거네요.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심의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럴 것 같으면 예상대로 그대로 됐고 뭐 만장일치로 됐다 없애라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검찰들은 좀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검찰 내부 분위기 혹시 아시는 내용 있을까요? 검찰은 일단은 검사 개개인은 이제 빈사 상태. 네. 그 검찰 조직의 전망에 대해서는 뭐 망하지 않겠느냐, 망해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단은 이 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쭉 축적된 내부에서의 인력 배분이라든지 사건 배정이라는 거 이런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을 수사하기 위해서 전국의 에이스를 다 관련 지검에서 차출해 갔는데요. 그러면 남은 검사들은 굉장히 업무 부담이 커지죠. 많아지겠죠? 그럼 네. 이제 사건이 일단 기소가 되고 공판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검사들의 부담이 덜어졌냐? 그러지 않아요. 이 검사들은 직관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출장을 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검사들의 이직률이 지금 역대 최고인 걸로 알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풍경은 그때 총선 끝나고 5월에 검찰 인사가 났는데 이제 간사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검사들이 다 이제 새로운 곳에 가고 가는데 얼마나 일상이 바쁘고 정신이 없었으면 네.
자기가 비워줘야 할 관사를 정리를 못 해놨더래요. 아, 관사까지. 예, 뭐 짐도 남겨놓고 세탁기에 뭐 빨래한 것도 계속 빨래한 것도 마치 못 널고 그대로 뒀고. 근데 무슨 사건을 하고 있었냐면은 뭐 민주당 사건 이제 나중에 무죄로 난 사건이라든지 뭐 산자부 사건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검사들의 그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높을 수가 없죠. 일상도 힘들고 차출해 간 에이스들이 한 사건들이 지지부진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래서 뭐 검사들 개개인은 지금 사건 부담 때문에 빈사 상태다. 그리고 국민적 비난도 들끓고 하니까 망하지 않을까. 아, 망하지 않을까. 이제 입사한 지 검찰에 입사한 지 한 20년 넘은 분들이 근데 내가 검찰에 들어온 이후로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근데 맨날 위기 하면서 결국은 돌파해 놓은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거든요. 그렇죠. 우리 검찰이 그래도 수사 잘하는구나, 뭐 존재 가치가 있구나. 근데 없어져 버리면 내가 검찰에 들어온 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위기였는데 이제 이 위기가 끝나겠구나. 아, 없어지면 예, 좋은 방향으로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끝나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는 검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대 기자님 지금 수사심의로 위촉이 되셨잖아요. 지난번에. 네, 수사심의위원회를 원래 예. 3회 할 수 있거든요. 임기가 네. 2년인데 그걸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제가 수사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됐었습니다. 좀 개선점, 보완점도 말씀 주시고 혹시나 만약 이번에 수심의 위원으로 가셨으면 네. 어떤 또 의견을 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른바 네. 깜깜이였지 않습니까? 네.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공개되지 않았고 네.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의결 결과 전원 일치라고 나중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의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는 결론만 가지고 네. 이게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사팀과 변호인은 다 한 통속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편이죠. 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만 얘기했는데 네. 그쪽에 일방적인 정보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사심의위원으로 들어갔더라도 사실 수사심의위원회가 각계의 전문가라고 하지 법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일반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나 진술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짧은 시간에 검찰과 당사자 쪽의 설명만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검찰 무혐의, 김 여사 쪽에서도 무혐의라고 하는데 그 설명만 듣고 판단하는데 기소 의견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최재형 목사는 또 가지를 못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네. 그렇게 끝까지 불러달라고 하는데도 안 불러줬죠.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에서 정확한 답변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네. 사실 양쪽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소해야 돼 의견을 내고 설득하기가 쉽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잖아요. 다행히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받아들였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3대 1이잖아요. 2대 1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그런 결론을 내리는 상황에서 다 기소 의견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쉽지 거다. 않을 것이다.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이게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올 이번 주에 끝나잖아요. 금요일까지입니다. 예, 뭐 15일까지인데 15일까지인가 13일을 퇴임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다음 심우정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기소를 2주 정도 걸려요. 수사심의 소집이. 예. 그럴 텐데 과연 기소를 해낼 수 있을까? 아하. 기소 권고가 나올 수 있을지 사실 미지수고요. 나오더라도 정말 지금까지 4번 다 기소 권고는 검찰이 다 받아들였거든요. 네. 이것도 받아들일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무하죠. 전무하다. 네. 아예 안 된다. 왜냐하면 항고라는 건 예. 그 각 지방 법원에 대응해서 지방 검찰청이 있고 네. 고등 법원에 대응해서 고검이 있는데 사실 고등 법원 뭐 1심 법원의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고등 법원만큼 힘이 있는 자리냐면 아니죠. 예. 사실 수사 실권도 없고 가장 검찰에서 한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한직은 요즘은 중경단,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이런 데가 한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맞아요. 고검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뭐 고검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곧 퇴직을 앞둔 분들 혹은 또 인사에서 이제 마음 접은 분들인데 뭐 검사들끼리 농담으로 저분들은 이제 눈이 침침해서 기록 안 보인다. 예. 그리고 오전에는 손톱 깎고 저녁에는 발톱 깎고 네. 오후에는 발톱 깎고 퇴근하신다. 이런 분
수사를 할 동력, 기백 전무합니다. 거의 없다는 거죠. 네,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런 한 결정, 그 뭐 검사들이 한 결정을 뭐 강단지게 바로잡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고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분이 없습니다. 네. 그 예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예. 수심이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수심이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른 점이? 네, 이재용 삼성전자 네. 회장에 대한 수심위는 그 이후에 내용들이 공개가 됐죠. 나중에 공개됐습니다. 표결 결과도 뭐 몇 대 몇이다, 그 과반수로 이게 네.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네. 당시에 수심위는 그 2020년 6월이었는데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 네. 이걸 권고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기소를 했어요. 네.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검찰은 불기소 공고에도 불구하고 금융 경영 회계 전문가 80여 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네. 뭐 이런 이유들 대면서 책임자를 기소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1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싹다 났습니다. 무죄 났죠. 예. 지금 항소심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검찰이 2,000여 개의 증거를 새로 제출하고 네. 회계 전문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유죄를 입증하겠다라고 나서긴 했어요. 그때는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무혐의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 어제 이제 이원석 총장의 출근길에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좀 다른 사례. 다른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김강호 이태원 참사 관련 김강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사례인데요. 예. 이때는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서울 수부지검 수사팀이 김 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게 지난해 5월이었어요. 예. 그런데 대검에서 이원석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자 수사팀이 불구속 기소라도 하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이마저도 묵살당했습니다. 안 된다. 8개월 시간을 질질 끄다가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했어요. 네. 서울 서부팀 수사팀은 교체됐고 네. 교체된 서울 서부지검 수사팀은 불기소해야 된다. 그 이후로 3단 논법까지 들이대면서까지 했는데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 결정이 나니까 올 1월에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사건도 수사팀이 이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연말에 김건희 여사를 주가 조작 관련 소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딪히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좀 지방에 갔잖아요 지금 네, 고검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이 검사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네. 그렇게 갈아치웠는데 그러면은 이때 이제 이원석 총장의 결단하지 못하고 용사는 눈치만 보는 모습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 것도 제가 앞에 세 가지 꼼수를 설명했지만은 네. 결국은 용산의 눈치만 보다가 시간 끈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 전 그 청장에 대한 수심위 결과에 때는 당시에 유가족 측 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참여해서 유가족 입장을 전달했거든요. 예. 이번 수심위는 이쪽 최재형 목사 쪽 의견이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기 예.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네. 네. 자, 그건 이원석 총장은 정말 한숨을 쉬셨어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네. 가만 보니까 이분이 찐윤 중에 찐윤이고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네. 이원석 총장과 지금의 한동훈 대표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모습도 두 사람이 동기생이에요. 예, 연설 동기입니다. 예.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분은 대표로 가 있고 한 분은 검찰총장으로 가 있는데 미래를 좀 볼 수 있다 이거 말씀까지 좀 주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 좀 짚어볼게요, 변호사님. 이게 디올백 사건 그나마 이렇게 끝났지만 빨리 했잖아요. 일단락은 됐어요. 불기소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렇게 질질 몇 년간 끌고 있는데 요거는 빨리 일단락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것도 끌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양상을 보면은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그 친윤 라인이 아닌 윤석열 사단이 아닌 이성윤 검사장 때 이 사건을 들고 그때부터 있었어요. 했던 사건이기 그래서 때문에 이성윤 검사장이
에게 사건을 빨리 종결 지으라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압력이 있었다고 지금은 민주당 의원인 이성윤 예. 의원이 털어놓은 바 있죠. 얘기하셨죠. 뭐 사실 예. 쌍욕까지 해가면서 자기한테 압박을 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결이 안 된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검사들도 그러니까 한번 불러봐야 된다. 왜냐면은 네. 거래 패턴이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라가고 누가 있다.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장 마감을 치기 직전 10분 전에 뭐 왕성하게 거래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시장에 내놓으면 즉시 물량을 받아간다든지. 받아가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판결문을 쓰는데 판결문이 잘 술술 나가지 않으면 네. 결론을 뒤집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근데 검사들도 차마 양심에 결정문이 나오겠습니까? 이 무혐의라는 뭐 결정문. 결정문이 불기소 결정문이든 공소장이든 뭐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검사 일은. 네, 그래서 이거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불기소 결정문 쓸 수 있었을까요? 못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항을 했고 그 이성윤 검사장 희하에서 저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송경호 검사장이 했을 네. 때도 송경호 검사장은 사실 윤석열 사단에 속한 사람으로서 빨리 종결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밑에 검사들이 말을 안 듣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뀐 것이 네. 윤석열 검사가 특검에 있을 때 직권남용죄를 많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말 잘못했다가는 직권남용죄 될수 되잖아요. 있겠죠. 송경호 검사장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심하게 압박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끌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창수 검사장이 와서는 이 사건을 하게 되면서 이창수 검사장은 자신이 왜 여기 발탁되어 왔는지를 알잖아요. 더 잘 알겠죠. 예. 네, 그 주문대로 처리해 준 거죠. 그래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는 사건의 흐름이 다르고 최초에 시작했을 때 윤석열 사단 아닌 사람이 검사장을 하고 그러니까 있었고 빨리 그리고 진행이 증거도 되네요. 너무나 명백했고 공범들은 기소해서 재판 진행 중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질적인 이해가 차이가 됩니다. 있죠. 그렇지만 이제 내일 모레 10일이죠. 이 도이치 모터 사건 항소심 선고가 됩니다. 야, 이것도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네. 주범은 김호수 전 회장인데요. 예. 김 여사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피고인이 전주 손모 씨입니다. 그분 방조죄로 좀 들어갔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네. 검찰이 항소심에서 손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방조죄죠. 혐의를 예. 추가를 했죠. 예. 대부분 판례를 보면은 방조는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가능, 촉진, 용이하도록 하는 지원 행위를 말하거든요. 예. 주가 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댔다면은 주가 조작 자체는 관여하지 않아도 방조죄로는 처벌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법원이 지금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김건희 여사는 사법 처리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 예.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만 입증되면은 방조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게 법적으로 최소한의 방조는 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는 손 씨, 김 여사 등 여러 인물이 이 통장이 활용이 되는데 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3개였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이 그 법원에 낸 자료를 보면은 김 여사 모녀가 23억 가까운 이득을 봤다는 것도 그렇죠. 내용이 있었잖아요. 의견서가 있어요. 검찰 네, 의견서.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12일 네. 판결이 주목을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레 예, 모레 판결을 모레 주목을 하는 판결입니다. 겁니다. 예, 매우 중요한 판결이고 조금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김건희 여사의 지난 총선 때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인데 이거 지금 아직까지 뭐 그 텔레그램이라든지 녹취록 같은 거는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뭐 후속 보도가 될 걸로 뭐 예상은 됩니다. 이거 이현주 변호사님 혹시나 이게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 하나가 단독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네.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 그리고 저도 가지고 있는 어떤 의혹 예. 이 거의 밝혀지지 않을까. 근데 왜냐 이때까지 여러 국면에서 보였던 김건희 네. 여사의 개입이 거의 이제 그림이 짜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첫 번째는 그 한동훈 그 당대표에게 나 사과해야 문자 되겠느냐, 메시지, 문자 사과하고 메시지. 그쵸, 텔방에 예.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내가 디올백 사과하고 싶은데, 근데 이전에 사과를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 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왜 직접 보낼까?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과 뭐 한동훈 대표가 서로 상의할 수는 있는데 아니, 자기가 뭔데 그걸 보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유부녀인 경우에는 뭐 직접 누구랑 연락하고 이런 것도 꺼려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왜 직접 연락을 했을까? 이건 게다가 이제 윤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네.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데 왜 자기가 직접 연락했을까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그 여성 의원들하고 청와대에서 식사 자리를 가질 때 제가 따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네. 당돌하게 그때도 왜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요. 여성 의원들을 예. 새로 자기가 만나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도 공천이라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도 문제가 되지만 네. 왜 김건희 여사가 나설까? 예. 게다가 그냥 이제 공천을 창원 의창에 있는 김영선 의원을 김해 갑으로 옮겨가라. 네. 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맞춤 공약을 우리가 준비해 주겠다. 혹시나 이게 그게 내가 또 준비해 주겠다. 대통령이 어떻게 김건희 아닌- 여사가 대통령이 아니고서야 내가 지역 맞춤 공약을 마련해 주겠다는 네. 말이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다. 저의 생각은 박 대통령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최순실이 통치를 한 것과 같은 국정농단 같은 거다. 네. 네. 윤 대통령이 술 마시는 동안 김건희 여사가 통치를 하지 않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그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이제 김해, 뭐 창원, 부산 이렇게 지역구 바꾸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김해하고 밀양을 이제 조혜진 의원이었나요? 바꾸면서 밀양하고 김해하고는 정서가 많이 다른데 제가 그쪽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김해는 흠지죠 나름. 아유 안 되죠. 밀양은 좀 TK 정서가 있어서 된다면 조혜진 의원이라 하더라도 가서 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짜집기식으로 아니면 밀양에 누구 보내가지고 꼭 당선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 김영선 전 의원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네. 그러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고향에서 사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창원 의창으로 의창까지 가요. 갔어요. 보궐선거 할 때. 아니 고향이 거창이지 의창은 아니거든요. 다른 곳이에요, 아예. 그 창원하고 거창도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걸 갑자기 내리꽂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의창으로 내리꽂을 때 보궐선거 때 네.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벌써. 있고요. 예. 그러면 그 의창에는 누구를 보내기 위한 거였냐?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말이 나왔잖아요. 김상민 부장이 뭐 거의 된다, 한다. 본인이 지나치게 앞서서 예. 추석 때 지역구 구민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공개가 돼버리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난 거죠. 됐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김상민을 보내기 위해서 김영선을 뺐다. 빼면서 반발을 하니까 지역 맞춤 공약을 해주겠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김에 가라. 이게 지금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녹취록도 있을 것이라는 녹취록. 소문까지는 나돌고는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부인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한간에는 지금 공기업 사장으로 보내겠다라고 하고 좀 자리 하나. 설득하는 게 아닌가. 예. 김상민 전 검사가 국정원장 특보로 갑자기 임명이 됐어요. 예. 이게 터진 사안에서. 하여튼 뭐 터지면 호주로 보내버리고 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점점 더 예. 정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예. 저희도 사고 치면 1년에 연봉 4억 되는 4억 원 되는 공기업 사장 자리로 갈 수 있는 더 거예요. 좋네요. 더 좋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다. 네. 어제 박지원 의원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영분합니다. 그 얘기를 아주 처음으로 어쩌면 뭐 대정부 질문에서 그 얘기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공개적으로 나온 한 얘기예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영분함. 뭐 한덕수 국무총리는 완전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한 가지 더 추론을 할 때 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윤한 갈등 내지는 또는 김한 갈등이라고도 합니다만 요새는 네. 왜 그랬는가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총선 때 공천이 틀어지면서 싸웠다. 루비콘 강을 걷는 게 아닌가. 가장 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지금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 밀던 사람들의 공천을 배제해버리고. 그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 할 때 비례대표 화 엄청 냈던 거 기억나거든요. 야, 그럼요. 그럼 예. 공개적으로 비난했죠. 예. 그래서 이 대통령실 용산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한 갈등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네. 이번에 뭐 만찬을 하는데도 이제 친한 의원 뭐 최고위원들 빼고 한 이런 것들이 다 네. 그게 어디서 왔는가 보면은 결국은 공천이다. 공천 때문에 아. 권력 구도에 대한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닌가. 밖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드러났지만은 예. 그렇게 보면 이게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게 아닌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른바 진박 감별사가 나오면서 그렇죠. 이게 깊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네. 이준석 뭐 천하람 이제 본계가 다 됐으니까 그 AB 의원이 현직 의원이다. 그 두 사람이다. 두 사람 또 그 직후에 막 뉴스 쇼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살짝 보호하는 모양새 보이기도 하고 그것도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또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변호사님부터? 그 두 의원이 특히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저희 편드는 뉴스토마토에서 듯한 보도된 그날 당일날 김현정이 뉴스쇼 가서 바로 얘기했었어요. 편드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는 뭐 그리고 그 후에 무혐의 처벌 이것이 연결됐다고 연결됐다기보다는 지금 네. 이준석 의원의 속내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명민하고 예, 그래서 뭐 여기에 내가 미리 참전할 거 있느냐. 이제 국면이 정리되면 뭔가 분위기가 오르고 그러면 지금 내가 나서서 뭐 먼저 앞장설 필요는 없다는 예. 계산이지 지금 김건희 여사랑 뭔가 커넥션을 쌓게 됐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왜냐면은 아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사람을 한번 그 등지면 쭉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졌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예.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또 말씀 단독 해주십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뭐 민주당 이재명 도와줄 일 있냐. 그리고 지금 아직 예. 그 텔레그램 캡처본이나 녹취록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앞장서서 굳이 뭐 그들을 필요가 있느냐. 어제 저 법사위 소위에 지금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이전에 굳이 우리가 뭐 보태가지고 내가 직접 그걸 봤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뭐 윤리적이네요, 그것도. 계산도 있다. 예. 그런 점도 감안해볼 자, 필요가 마지막으로 있을 우리 대 기자님께 네. 녹취록이나 텔레그램 같은 게 공개될 여지가 있을까요? 이번 주 안으로? 한달은 추석 전에 될 것 같은데요. 있다면. 가능성은 많다. 많다. 지금 지난번에 이거 뭐 네. 단독 보도를 했던 뉴스토마토에 뭐 그 기자가 현장 확인하러 갔다, 뭐 확보하러 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혹시 뭐 들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뭐 저는 뭐 대화를 한번 나눠보긴 했는데 글쎄요 뭐 본인이 얘기를 하진 않지만 후속 보도는 있을 거다 이 저는 얘기는 하죠.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예, 예. 사실은 보도하기 전에 그거 확보하지 않고 보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확보를 못했다 하더라도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보도가 되는 근데 거죠. 이 사안이 네. 총선 전 올 1월 달에 이게 파다하게 퍼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취재한 기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왜 총선 전에 보도를 못했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결정적인 총선 전에는 이게 선거 개입 여지 맞습니다. 비판을 처벌받습니다. 크게 처벌받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는 예. 물증 없이 보도했다가 그렇게 역공을 당할 난리 날수 우려 때문에 있으니까요. 못했던 예. 사람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듣기에도 텔레그램을 직접 봤다는 의원들이 있다고 네. 어느 다른 의원들도 있답니다. 네, 그 예. 이준석 전화람 의원 말고도요. 확인은 했는데 네. 그게 조만간 아마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